예, 북한이 정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미가 장군 멍군식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김영철 조선 아태평화위원회 위원장과 리수영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이 잇따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네, 유엔 안보리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이번 주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향후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 관련 내용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 지난 주말 북한이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하죠. 근데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보면 북한이 신형 무기 이거 한 다음에 바로 다음 날 북한 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없었던 것 같고요. 왜 이렇게 밝히지 않는 겁니까? 도대체 뭘 했기에? 아무래도 이제 협상 중이니까 미국에 좀 속을 좀 태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처럼 어떤 그 군사적 목적에서 어떤 그 군사적 능력을 갖다가 업그레이드한다 이런 측면이었으면 바로 이제 그 공개를 했겠죠. 그렇지만 그걸 안 하는 부분을 본다면 아무래도 자신들이 정한 연말 시한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미 압박의 수위를 높이면서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걸 모호하게 함으로 해서 여전히 대화의 문은 열려 있으니 이 입장을 좀 바꿔라 그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그러한 전략이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파악을 했겠죠. 그런데도 밝히지 않고 있을까요? 어떻게 좀 신중한 모습이거든요. 예, 뭐 사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의 능력을 우리 군 스스로가 먼저 밝히는 것이 관련 이게 전략적으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는 이제 워낙 이제 현대 사회가 국민들에 대한 정보 공개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시하기 때문에 많은 요청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정보 능력이라든지 또 정보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밖으로 공표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기밀로 유지했을 때에 비해서 얻는 편익이 과연 더 큰가 하는 문제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보 당국이나 국방부 같은 경우에 적절한 판단에 의해서 공개할 건 공개하고 또 비밀로 분류할 것은 분류하고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그런 부분은 좀 참작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서 13차례나 미사일 공격 혹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해안포 사격에 이어서 방사포 시험도 했고 계속 꾸준하게 이런 시험을 해나가고 있는데 보시기에 그럼 이런 것들이 이미 다 계획된 수순이라고 보십니까? 혹은 도발적인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계획된 수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 이제 북미 대화가 시작한 지 2년 정도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북한은 이제 빠른 합의를 원했고요. 미국은 그에 비해서 좀 이제 느긋하게 좀 가고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마냥 기다릴 수 없는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 연초에 연말 시한을 또 정해놓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 시한이 다가오기 때문에 뭔가 빨리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미국의 태도가 뜨뜻미지근하기 때문에 이제 슬슬 연말이 다가오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강도를 높여가면서 보여주는 것이고요. 다만 그래도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은 해안포 사격을 한 것이 이제 9.19 합의 위반 이런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만 이게 뭐 사실 뭐 크게 도발한 건 아니었고요. 또 우리 쪽을 향해서 쏜 것도 아니고 또 방사포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물론 그 탄도미사일 기술을 좀 접목을 하긴 했습니다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이런 부분도 아니고요. 또 지금도 중대한 시험을 했습니다만 이게 미사일을 쏜 건 아니고 엔진만 시험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선을 넘었다기보다는 선을 밟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의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을 밟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빨리 움직여라. 이제 이 선을 곧 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점점 강하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을 밟고 있다. 이 자체도 굉장히 그 전에 저희들은 그 정도 뭐 그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다는 게 불과 한 1년 반 또 1년 그 사이에 벌어졌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지금 많은 북한이 뭔가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과연 언제가 될 건가? 그 이상의 도발을 크리스마스 도발 지난번에 북한 외무성 간부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즈음에 뭔가 또 다른 뭔가 행위를 할 것 같다, 적대적인 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한다면 어떤 유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한 것을 보면 그 연말 시한이 12월 25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확정을 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24일, 25일까지 미국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즉 대북 정체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이제는 북한은 새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좀 긴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북한이 지금까지 그 이번 북미 협상에서 설정해놓은 레드라인을 넘을 것이냐, 즉 핵실험이라나 아니면 그 ICBM 시험 발사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보적이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레드라인을 넘어버리면 예. 북한이 추구하는 자력갱생, 중국의 협력을 그 기반으로 해서 자력갱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까지 넘어가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그 연말까지 그 지금의 교착 상태가 풀리지 않는다면 가장 그 북한이 쓸 수 있는 가장 그 뭐라고 할까요? 최고도의 압박 카드는 아무래도 위성의 발사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LB라고 하는 위성 발사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이 부분을 오바마 행정부 때처럼 그것을 건전히 협상발을 깨는 것이다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받을 것인지, 아니면 위성은 ICBM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다. 넘어갈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어떠한 전략적 판단에 따라서 과연 거기까지 그 수위까지 북한이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이 선을 넘는 선물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저도 민 교수님 생각에 좀 동의하는 편인데요. 아직 그 연말 시한이라고 어쨌든 12월 31일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일주일 전 아닙니까? 이제 이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시점이 굉장히 좀 그 미미한 시점인데요. 물리적으로는 아직 12월 30일이 되지 않았지만, 미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미국은 이제 크리스마스가 시작되면 크리스마스 휴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거의 모든 국민들이 다 쉰단 말이죠. 관가도 다 쉬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그 이후에 뭔가 변화가 있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까지 뭐가 나오지 않으면 연말까지 아무것도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판단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12월 31일이나 25일이나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24일, 25일에 기해서 어떤 행동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한 가지, 이 현 상황에서 북한이 먼저 이 그 북미 간의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그런 결정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도 쏜다고 한다면 ICBM이라기보다는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적으로 보면 ICBM이나 인공위성 로켓이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것이 타이틀을 인공위성으로 쏘고 간다고 그래서 이게 ICBM 기술이 아닌 게 아니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재진입 기술만 접목을 하면 이게 이제 ICBM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아마 그 정도 선까지 갈 가능성은 있다. 다만 시점이 크리스마스가 될 것이냐, 아니면 연말까지 조금 더 한 주 정도 더 미뤄질 것이냐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 교수께 마저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미 행정부는 과연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내년이 재선 아니겠습니까? 북한 당국자 입에서 이 선거 얘기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정치적 어젠다로 활용할 가능성,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치적으로 화했던 이 대북 억지력에 대해서 지금 그게 무효화된다면 굉장히 본인으로서는 많이 실망할 것 같고, 재선 가도에서도 좀 안 좋은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도 분명히 이제 그런 요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북한과 관련해서 내세운 유일한 지적이 북한이 이제 핵 미사일 실험을 유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북한이 이 실험을 다시 하게 된다면, 제가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나가거나 아주 약하게 나가거나인데, 지금까지 보면 북한이 이제 단거리 미사일을 쏴도 분명히 이제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유엔 제재 결의안에 있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을 쏘면 안 되는데, 단거리 괜찮다. 이건 어차피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다. 예. 만약에 이제 인공위성을 쏜다면 군사적으로는 아마 굉장히 민감할 겁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공위성을 쏘는 기술이나 ICBM을 쏘는 기술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사실상 ICBM 테스트를 한 거나 다름없는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저거는 인공위성이다.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만약에 이것이 이제 정말 선을 넘었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그리고 본인의 선거 전략상 북한과의 강경 대응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는다면 아주 강하게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저는 어쨌든 양측 다
최후의 선은 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미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미국의 요청으로 안보리 회의가 이번 주에 열릴 것이라 뭐 내일 열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건 어떤 의미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좀 그 대북 압박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그 국무부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어쨌든 이번에 안보리 회의를 그 소집하면서 회원국들에게 지금까지의 대북, 북한의 군사 동향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군사적 도발을 갖다가 국제사회, 즉 가장 그 북한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유엔 국제제재 부분에서 이제 다시 논의된다는 것 자체는 북한을 갖다 압박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또 하나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요즘 그 오늘 아침에 그 외국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원래는 그 며칠 후에 이제 북한 인권에 대한 회의가 개최될 그 예정이었는데 네.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회의를 갖다가 좀 연기거나 무산시키고 이제 그거를 대체하는 회의로서 이제 북한의 어떤 미사일 도발을 논의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본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협상 분위기를 계속 이끌어 나가라고 하는 즉 지금 그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라든지 비핵화 협상만 가지고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 인권이 들어간다면 굉장히 논의가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 줄 수도 있는 즉 협상의 모멘텀 이어나가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북한에도 던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런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서 던진 카드가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북미가 계속 설전을 하고 있어요. 김영철 조선 아태평화위원회 위원장, 같은 날 이수영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 뭐 담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전의 상황도 보면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미국을 비난하는 그런 담화를 내놓고 있고요. 그 와중에 일각에서는 조금 더 수위를 낮춰가지고 말 조심하라 뭐 이런 정도의 또 수위를 내놓고 있고요. 이렇게 한쪽에서 양쪽에서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냥 뭐 전략적인 거죠. 역할 분담 가능성이 좀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지금 상황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말 시한이 다가온다고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로켓맨이라는 말을 또 지난번에 사용을 했잖아요. 이 부분이 북한의 그 최고 존엄을 이제 건드렸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많이 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까지는 북미 간의 관계가 좋지 않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나와 김정은 위원장의 사이는 굉장히 좋다. 우리는 개인적인 신뢰관계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좀 이렇게 그 두둔하는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이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국내 정치적인 이유겠지만 어쨌든 로켓맨이라고 하는 그런 좀 자극적인 단어를 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미국이 뭐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속이 상해 있는데 뭐 아주 격앙된 분위기로 이렇게 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북한은 정권의 운명을 내놓고 지금 북미 협상에 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로켓맨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라 가지고 모든 판을 뒤엎을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망령든 늑다리다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우리는 잃을 게 없다. 굉장히 좀 빠르게 또 이런 것에 대한 담화가 나왔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내용에 대한 담화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좀 보셨습니까? 뭐 치열한 설전이죠. 그리고 연말 시한이 다가오니까 미국으로 하여금 입장을 변화해야 된다는 계속 그런 반복된 성명과 담화를 내는 거고 사실 보면 지금 지난 10월 이후로 지금 성명 담화가 나온 지 거의 이제 20번 가까이 될 거예요. 예. 그리고 보면 그건 굉장히 급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급하다는 거고 그래서 연말 시간 북한에서 최고 존엄이라고 얘기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 설정한 시한이기 때문에 그 시한에 대해서 넘기면 뭔가 새로운 그 대응책이라든지 결과물을 내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쫓기고 있는 그 상황일 거고요. 그래서 이제 논의를 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그 압박 수위가 그 도발 수위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좌시할 수 없다. 이래서 이제 꺼내지 않았던 로켓맨이라든지 군사적 옵션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도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예. 그렇지만 그
아까 이제 정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강약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 김영철 나와가지고 굉장히 센 말을 했지만 그 위에 류세용 부위원장이 나와가지고 뭐 그것까지는 아니고 그 김정은 위원장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비난을 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좀 수위를 조절하는 이런 부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북한도 미국도 이제 그 판을 깨고 싶지는 않은데 서로 이제 입장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촉구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 결국은 그 남아있는 카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국내적인 어떤 압박, 그렇게 자기가 설정해 놓은 그 핵 미사일 시험 유예라는 그런 외교 성과를 지키기 위해서 과연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에 있어가지고 좀 더 유연한 입장을 보여가지고 비건 대표가 이제 방한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카드를 들고 오느냐 그것이 아마 연말 시한 전에 아마 우리가 좀 변화, 좀 긍정적으로 나간다는 기대 본다면 그것이 아마 마지막 남은 카드가 아닌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연성 발휘, 즉 다시 이야기하면 미국이 어디까지 참을 수 있을 건가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참을 수 있는 것 그렇고요.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연말 시한이 넘어가면 새로운 길로 가야 되는 그러한 자기 스스로 옥죄하는 그 일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 그러면 연말 시한을 넘겨서 자기 그 새로운 길 가지 않으려면 무엇인가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미국 측에서 제안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결국 북한이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비건 대표가 방한을 해서 이제 그 비핵화 프로세스에 있어서 북한 측의 입장을 예. 그러니까 뭐 포괄적 합의보다는 뭐 동결이라든지 영변을 가지고 뭔가 한 단계 나가서 스몰 딜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다. 얘기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연말 시한을 넘길 수 있다면, 예. 그걸 넘길 수 있다면 이제 좀 새로운 보다 더 긍정적인 어떤 그 저희가 내년 상황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상 간의 신뢰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한동안 뭐 두 정상이 뭐 서한을 주고받으면서 편지로 뭐 사랑 고백까지 하지 그런 상황까지 있었는데 지금 아직 그런 소식은 들리지 않거든. 이번에 비건 대표가 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혹시 북측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정치적 결단을 내려가지고 연말 시한을 넘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준다는 결단을 내린다면 그렇다면 뭐 친서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트윗을 통해 가지고 우리 둘의 관계는 여전히 좋다. 그래서 곧 만나기를 기대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메시지를 던질 수 있겠죠. 그러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도 이제 화답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보고 있습니다. 예, 북한이 담화를 내놓는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진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급한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은데 미국도 거기에 대한 또 대답이 굉장히 좀 빠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 역시도 좀 마음이 급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대목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또 직접 먼저 요청을 해서 우리 대통령과 30분간 통화를 했고요. 여기에서 좀 일정 부분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도 궁금을 한데 우리 대통령에게 어떤 요청이나 어떤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미 간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제 북한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2년 동안 미국의 어떤 그 립 서비스에 이제 지금까지 놀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해서 실질적인 내용의 협상은 이루어지지가 않고 분위기만 계속 끌다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 어색한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김정은 위원장은 뒤로 빠지고 지금 직접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북미 간에 계속해서 접촉이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역시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 만나겠다. 실질적인 내용이 없으면 만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지금 이제 미국이 북한을 직접적으로 이제 상대하기 좀 어려운 문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정부에게 이제 다시 손을 내미는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면에서 조금 저는 굉장히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아쉬울 때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이제 이용을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사실은 금강산 같은 문제는 이제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미국 쪽의 입장을 이제 좀 지나치게 고려를 하다 보니까 사실 미국이 이제 크게 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을 이제 다 막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사실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좀 이제 좀 인내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네. 사실 그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북한과의 어떤 그 관계 이런 것들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좀 박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뭐 이렇게 요청을 한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뭐 뭔가 수단을 다 박탈당했는데 지금 와서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국을 통해서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을 텐데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지금 적을 만들고 있거든요. 우리하고도 방위 문제도 있지만 중국하고도 지금 무역 분쟁이 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하고도 그렇게 얘기가 편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 주석에게 할 얘기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3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해가 북미, 남북 만나야 뭐가 해결될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